안녕하세요. 동일 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.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영웅 타령을 제가 한번 분석해 보려고 그래요. 이 역사를 조작해 놓은 게 거의 일본하고 맞닿아 있는데요. 우선 그 임진왜란사에서 제일 첫 번에 하나 제가 지적을 할게요. 선조가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니까 조정을 버리고 도망가가지고 한양에 있는 백성들이 궁궐을 가서 다 불태웠다고 그러죠. 그래서 전 잿더미 만들었다고. 그럴 것 같잖아요. 우리 그렇게 다 배웠잖아요. 그런데 이 자료를 살펴보면 일본 놈들이 한양을 치고 들어가서 조선 궁궐을 보고 거기 이제 군인들이 여러 사람이 가요. 뭐 파이터도 가고 역사 연구하는 놈도 가고 뭐 필름 다 가.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궁궐을 보고 감탄한 내용이 있어. 기와 색깔은 어떻고, 뭐 어떤 기와는, 용머리 기와는 어떻게 생겼고, 이걸 뭐 아주 그냥 상세히 묘사한 거예요. 일본의 책으로 내가지고 조선 궁궐이 이렇게 아름답게 호화롭게 만들어 놓고 살았다.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. 그러면 우리나라 그 역사 자료가 맞는다고 그러면 선조가 궁궐을 비우고 피난 갈 때 한양에 있는 백성들이 성질 나가지고 궁궐을 다 불태워버려서 잿더미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일본 놈들이 가서 조선 궁궐이 어떻게 생기고 그 기와가 어떻게 생기고 뭐 어쩌고는 그 아름다운 걸 스케치해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. 다 불타는 데 가서 그 뭐가 있는 줄 알고 그걸 써. 그거 아름답다고 그래, 그걸. 응? 흠찍하다고 그러지. 그렇다면 한양에 임금이 도망간다고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의 그 자산인 그 궁궐을 불태울 그런 백성이 아무리 무지한 놈들이라도 거기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 이거예요. 그러니까 불태우지 않았다는 얘기죠. 불태우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궁궐이 다 불탔다. 왜 불탔냐? 일본 놈들이 후 태우면서 불태운 거죠. 그 첫 번에 백성들이 그렇게 불태운 게 아니라. 그렇게 놓고 일본 놈들이 선조가 얼만큼 나쁜 놈이고 비겁한 놈이냐면 백성들이 그 궁궐을 다 불태웠더라. 뭐 이렇게 조작해 놓은 걸 가지고 우리 역사는 그대로 백성들이 불태웠다고 일본인들이 가르친 대로 그렇게 묘사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지 않고는 일본을 한양에 처음 가서 보고 막 그 아름다움을 묘사해서 글 쓴 사람이 사기로 썼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는 소설가가 썼다는 얘기가 되지. 근데 제 생각에도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궁궐을 짓밟고 거기다 불태울 리는 없어요. 그 임금이 도망간다고 해서 조선이 완전히 망한다고 생각은 안 했을 거고.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 대머리 가진 학자 하나 있죠. 이 사람들 전국에 다니면서 뭐라고 강연하냐면 선조가 피난을 가지 않고 부산에 내려가지고 직접 지휘하고 싸웠더라면 임진왜란은 처음부터 없었을 거 아니냐. 그런데 선조가 도망가는 바람에 조선이 임진왜란에 그 전화를 입어가지고 뭐 엄청난 피해를 봤다.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선조 그놈이 말이야 아주 나쁜 놈이고 어쩌고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. 그 자기네 집 똥개 2마리를 먹이는데 하나는 그 선조라는 이름을 짓고 하나는 그 윤두수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술만 먹고만 개를 두드려 팬다 그래. 야, 이 윤두수 새끼야, 야, 이 선조 새끼야 이러면서 두드려 팬다 그러죠. 이게 전부 일본 놈들 조작에 돌아오는 거예요. 선조가 만약에 피난을 안 갔으면 우리는 그걸로 끝난 거죠. 그 선조가 지가 무슨 장수요? 선조가 어떻게 이기는데 일본 놈들 그 많은 외적들을 선조가 잡혀서 항복을 받았던가 일본 놈들이 선조를 죽였던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. 뭐 명나라에 지원을 요청을 국세를 가진 집행자도 없고 뭐 그건 그냥 우리 조선은 그 당시 바로 끝나는 거죠. 그 선조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피난 가가지고 명나라에 그 파병을 요청하고 뭐쩌고 했는데 그 선조를 까기 위해서 의주까지 가가지고 압록강을 건너서 여동으로 갈까 말까 뭐 망설였다는 등 별 거짓말을 다 꾸며대는데 최악의 경우는 여동까지도 갈 생각을 했겠죠. 그렇지만 선조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. 우선 첫 대목에서부터 유성룡이가 쓴 그 징비록에 테마가 아주 그 일본 놈들 그 조작의 대변지 역할을 한 게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. 그 유성룡이가 징비록을 쓰면서 첫 번에 뭐라고 썼냐면 자신은
일본 놈들이 곧 쳐들어올 것을 알고 미리 대비를 철저히 했다. 이거. 어떻게 대비했냐? 부산의 박홍 좌수사한테 단단히 방비를 하라고 일렀고, 정발한테 방비를 하라고 일렀고, 뭐 밀양 군수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 송상현 누구한테 당부해서 부산을 지키라고 아주 신진당부에 명령을 하고, 가장 중요한 게 조선의 제일 맹장인 이순신을 여수에다가 딱 배치를 했고, 원균을 경상 우수사로 배치했다 이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자기는 정말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전쟁 준비를 했는데 불구하고 장수들이 무능해가지고 전쟁을 패했다.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그 중에서 이순신이가 모든 걸 다 막았다. 임진왜란을 상당히 늦췄고 그나마 조선의 명맥을 이을 수 있는 것은 이순신이 바닷길을 막았기 때문에 평양과 의주까지 밀고 올라간 일본 놈들이 보급을 못 받아서 패했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해가지고 이순신의 그 영웅담을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사실은 어떤 거냐? 부산에 좌수사 박홍이 전함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아닙니까? 당시에 조선 판옥선이 어떤 정도냐면 세계 최강의 판옥선이에요. 약 150명 정도 타는 승선하는 배인데 그 세계 최강의 판옥선을 부산에다가 단 한 척도 배치를 안 했어.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읽어보면 답이 딱 나와. 왜냐하면 부산의 박홍 장군이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배를 세 척을 격침시키고 저 동래성을 구원하러 갔는데 이미 동래성은 함락됐어. 도망갔어. 동래 쪽에 맡은 사람은 정발 장군인데 이 사람도 150명 정도 되는데 그는 가지고 외적들하고 싸우다가 정발 장군은 전사했고 전사하기 전에 배 세 척을 격침시켰어 그 사람들. 그리고 끝까지 싸우다가 정발 장군은 사망했고 그 부하들도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 나왔는데 장군이 죽었으니까 도망갔던가 다 대패한 거죠. 그런데 부산 경상 조화도의 박홍 장군이나 정발 장군이나 공이 자기들이 격침시킨 배가 어떤 거냐면 중선배 하나, 거룻배 하나, 섬의 연락선, 이 배 세 개,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섬의 행정 지도선이요. 이거 세 개를 격침시키고 맨주먹으로 싸우다가 정발은 죽었고 박홍은 도망갔어요. 박홍도 마찬가지예요. 그 중선배 하나, 연락선 하나, 그 신호 보내는 그 배 하나, 세 개. 그러니까 조그만 배, 그 거룻배죠 지금 말하자면. 그런데 일본 놈들이 쳐들어올 것을 완벽하게 알고 유성룡이 대비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완벽하게 알았다는 건 사실이에요. 왜 사실이냐면 일본이 명나라를 치러 가는데 길을 비켜달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면 일본 놈들이 대대적으로 쳐들어온다는 거 알잖아요. 그 쳐들어올 거는 부산으로 쳐들어오는 걸 알지. 유성룡이 그 변명을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전례로 봐서 일본 놈들이 그렇게 대규모로 쳐들어올 줄은 모르고 노략질이나 하러 올 줄 알았다. 그래서 전라 여수에다 이순신한테 26척을 주고 여수를 지키라고 했다. 전라 우수사도 배를 이순신하고 거의 비슷하게 줬죠. 그렇게 해서 지키라고 했다 그러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이미 길을 비켜달라고 하는 공문이 풍신수길로부터 왔고 우리 통신사들이 일본에 가서 명나라를 치러 가겠다고 하는 천명을 들었고 또 오키나와 그 섬 도주가 여러 번 와서 저 사람들이 명나라를 치러 가기 위해서 길을 비켜달라고 그러니까 저기 큰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걸 충분히 알아가지고 다 이제 주지된 사실이었던 거예요. 유성룡이가 대비한 것은 뭘 대비했냐면 이 수군은 거의 대비를 안 했다고 보면 돼요. 재성 방역제에 의해서 저 경상도에서 일단 싸우다가 치면 그 위에 밀양 쪽에서 군대를 모아놓으면 한양에서 경장이 내려와서 지휘를 하고 거기다 안 되면 대구에다 모아놓고 거기다 안 되면 상주에다 모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일본 놈들이 대단위로 오니까 부산 진구하고 동래성이 한나절에 다 무너졌잖아. 그러니까 재성 방역제에서 군사를 모아야 될 행정 변감이니 무슨 군수니 이런 놈들이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야. 그럼 그게 다 무너진 거야 그냥 방어선이. 그래가지고 한양이 이제 뚫린 거 아니야. 그러면 그 유성룡이가 한 것은 해양은 전혀 방어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. 왜냐하면 부산에다가 이순신을 만약에
판옥선 26척을 줘가지고 부산에다 배치했으면 틀림없이 일본인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함포가 워낙 위력이 세기 때문에 처음에 오는 놈에다가 그 배가 일본인들이 많이 오면 부산에 그 판옥선이 있으면 모르고 갈 거 아니에요. 가가지고 어디서 뭐 들어온 배요? 물어볼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일본인들이 뭐 대답을 하든가 아니면 그 조총을 쏠 거 아니에요. 조총 쏘면 반사적으로 조선수군은 함포를 쏘죠. 함포를 쏘면 그 조총에 상대가 안 되거든. 그 뭐 배 몇 대가 한 번에 와르를 일본인들 그 처음에 군인식 육견학과 770척인가 가져왔는데 그 한 방이면 그 한 11군데씩 망가질 텐데 그놈들이 당장 도망가지 그거 있겠어요?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방어 부실에서 온 거예요. 그럼 왜 유성룡이는 이렇게 방어 부실을 했냐? 왜 이렇게 방어를 안 했냐? 유성룡이는 이 해양에 그 배가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온다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.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 방어를 전혀 안 한 거예요. 그러면 그 유성룡이가 진짜 방어를 했으면 그 판옥선을 부산에다가 단 10척이라도 배치를 해야지. 아, 3척이라도 배치를 해야지. 3척이라도 배치했으면 되잖아. 근데 이 유성룡이가 임진왜란 전에 이 군사 배치한 것을 보면 말이요. 어떻게 했냐면 여수의 26척이라는 건 분명하잖아. 자료에 다 나오잖아. 이혁기 전라 우수사는 몇 척 배치했다는 건 정확히 안 나와. 그 뭐 거의 비슷하게 배치했을 거라고 보자고. 그러면 유성룡이 말대로 해도 이 호남 쪽을 노략질하러 온다고 해도 이혁기 있는 데가 굉장히 그 울들목이고 길목이잖아요. 전라 우수용이.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주력 부대를 놔야 되는 거지. 조선 수군의 주력 부대를. 그런데 왜 여수에다가 주력 그 자랑하는 이순신을 거기다 배치했냐? 이 유성룡이 이 나쁜 놈은 말이에요. 어떤 놈이냐면 이순신이 본래 그 전방에서부터 찌질하게 그 도망다니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그 선조가 초야에 묻혀 있는 장수들을 공을 세울 기회를 줘라.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유성룡이가 다 꾸며낸 거예요. 그렇게 해가지고 하사관급을 막 진급시킬 그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순신을 유성룡이가 데려다가 뭐 했냐면 정읍 현감으로 발령냈잖아. 현감이면 면장급이야. 그 이순신 계급이 당시에 하사관급이에요. 정읍 현감으로 발령했는데 유생들이 유성룡이가 저놈이 이조판서 되자마자 제 친구의 동생 이효신의 동생이죠. 유성룡이 절친한 친구 이효신의 동생 이순신을 갖다가 하사관급짜리인데 종 7품짜리인데 현감이면 종 6품짜리로 그냥 절차도 없이 승차시켜가지고 저렇게 했다. 그래가지고 뭐 유생들이 들고 나서 항의하니까 유성룡이가 성질나 버리니까 이순신을 어디다 발령했어요? 첨사로 발령했어. 그건 뭐냐면 종 5품인가 그래. 그러니까 유생들이 볼 때 이게 더 엉터리잖아. 종 6품으로 발령된 것도 항의를 했는데 유성룡이가 더 5기로 여진 쪽에다가 5품으로 발령내니까 이게 막 더 난리가 나잖아. 그러니까 유성룡이가 후퇴해가지고 이순신을 데려다가 어떤 수작을 썼냐면 진도군수로 발령했어. 진도군수가 얼마냐면 종 5품이거든. 진도군수로 발령내고 그 발령장과 동시에 가리포 첨사로 발령했어. 그러니까 발령 내면 거기가 근무해야 되잖아. 근데 근무도 안 하고 그냥 진도군수로 발령내고 동시에 가리포 첨사로, 가리포가 이제 완도인데 완도 첨사로 전보 발령을 내면서 동시에 전라 좌수사로 발령을 냈어. 그러니까 이게 서류 한 장 가지고 그냥 그 따르륵 해가지고 한 2, 3일 만에 다 발령내고 한 군데도 거기 가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요. 진도에 가서 근무한 사실도 없고 가리포 첨사 그 완도에 가서 근무한 사실도 없고 그런 거예요. 여수로 이제 바로 근무한 거예요. 그러면 이게 뭡니까? 이거 유성룡이 대가리에서는 지금 나라야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건 상관없이 이순신이라는 제 친구 동생을 이놈을 좀 출세시켜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집단은 그 행정 잘 들어가는 머리 써가지고 최초의 그 낙하산 발령을 한 거예요. 이 진도군수로 발령냈다. 거기서 취임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가리포 첨사로 발령내고 가리포 첨사 취임도 않고 바로 전라 좌수사로 발령내거든.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배 26척을 주고 거기서 이제 이순신을 그냥 잘 모신 거예요. 거기서 제 친구 동생을. 그 유성룡이 생각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임진은 이렇게 나가지고 나라가 망가질 건 생각 안 하고 제 친구 동생을 그 전라 좌수사로 발령내가지고 얘를 삼도 수군 통제사로 승진시켜서 자기가 군권을 장악하려고 그러냐. 이게 아주 나쁜 놈이지.
권유를 도원수로 발령냈잖아요. 그러니까 권유라고 유성룡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군권만 잡고 있으면 내 자리는 든든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런데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수군은 거들떠보지도 안 하고 그냥 위로 치고 올라갔잖아요. 왜 그러냐면 일본 놈들이 삼포회란이라는 게 있었어. 왜냐면 삼포가 부산포, 여기 뭐 다대포 어디 무슨 포 해가지고 이 세 개의 포구에 외관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무역 대표부거든. 거기서 막 조선 물건을 사서 일본으로 보내고 일본 물건 조선 사서 보내고 말하자면 일본 무역 대표부거든. 가장 중요한 부산에다가는 판옥선을 단 한 척도 배치를 안 했단 말이야. 그리고 경상 우수사로 원균을 보내는데 원균은 뭐냐면 배 3척밖에 안 줬어요. 그러면 부산이 그 관문 아니요. 유성룡이가 제대로 된 대가리를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부산에 판옥선 10척, 여기 울들목에 판옥선 10척 그렇게 줘야지. 근데 명량에 판옥선 한 26척 줬다고 치고 이순신을 부산에다 배치시켰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부산에 단 한 척도 배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원균의 3척은 3척 가지고 도대체 뭐라고 줬느냐? 3척 가지고 경상도 지키라고 줬습니까? 여러분, 그거 무조건 누구 충성 따지지 말고 한번 따져보라고. 원균은 배 3척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고. 그럼 낚시하라고 줬을까? 원균한테 배 3척을 준 거는 뭐냐면 재성 방위학제에 의해서 부산에 배정된 게 한 80척에서 100척이에요. 그 부산을 지켜야 될 배가. 그런데 그것을 정작 부산은 배를 한 척도 배치 안 하고 그 배를 다 갖다가 거제도 그 오늘날 조선소가 많은 그 뒤에 거제도라는 거대한 방파제가 있는 그 뒤에다가 조선 판옥선들을 다 정박시켜 놓고 그걸 지키라고 보낸 거예요. 그 원균을. 그런데 그런 내용은 선조 수정실록이나 선조실록에서 다 빼버리고 원균 보고 배 3척 가지고 지키라고 주었는데 거기 있는 뭐 100척을 아무 그 앞뒤 잘로 먹고 100척을 격심시키고 도망왔다. 원균이 100척이나 80척을 격심시킨 건 맞아요. 왜 맞냐면 부산에 지킬 배를 거기다가 재성 방위학제에서 정박해놓고 만약에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쪽에 있는 그 현감 이런 사람들이 군을 징집해가지고 그 배를 무장시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거기 나가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조선의 재성 방위학제거든. 헐 겨를도 없이 거기다 배만 해놓고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밀든 밀고서 한양을 뭐 13일인가? 뭐 하여튼 그 정도의 한양을 올라가 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그동안에 뭔 어느 놈이 군수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누가 병력을 징집하냐고. 그러니까 그 배는 고스란히 그 원균의 몫을 이제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일본 놈들은 어떤 작전을 썼냐면 이 조선의 국방 상태를 흔히 다 알고 침략을 한 거예요. 부산 진해 3,000명이 방어하는 육군이 있어요. 그리고 동네에 3,000명 방어하는 육군이 있어. 그 병사는 실제로 병사가 배치된 게 아니라 군적부만 가지고 있는 거야. 그런데 일본 첩자가 임진왜란 전에 와가지고 군사력은 얼마냐 그러니까 부산진 3,000, 동네 3,000에서 6,000이다. 그럼 그 사람들이 훈련 정도는 어느 정도 하느냐. 우리가 외관으로 여기 와서 수년 동안 있어 봤는데 단 한 번도 소집해가지고 훈련하는 걸 못 봤다.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? 훈련이 전혀 안 된 상태다. 알았다. 그래가지고 일본이 조선에 침략 올 때 전혀 수군하고 전쟁을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. 수군이 있지도 않은데 벌써 오니까 조그만 중선배 3척밖에 없는데 동네도 그렇고 그 2개에서 6척밖에 더 돼? 근데 그 전투선이 아니야. 그건 연락선이야. 근데 무슨 그 외놈들이 미쳤어요? 있지도 않은 수군하고 수군 전쟁을 하게? 그런데 걔들이 배를 500척을 가졌어. 500척은 뭐냐면 여러분들 머리가 정말 나쁜 사람들이 어딘데 부산이 그 관문이고 일본이 조선을 치러 오는데 일본에서 식량을 싣고 온다? 여러분 그 머리라고 가지고 다녀요? 아 일본 놈들이 역사 이래로 조선 신라 고려 할 거 없이 이 한반도에 와서 계속 식량을 노력지게 먹고 이 한반도에서만 한 게 아니야. 저 중원에서도 없고 베트남까지 다니면서 노력지에서 먹고 산 놈들이에요. 그런데 그놈들이 일본에서 미쳤다고 조선 치러 오는데 식량을 가져요. 맨날 보급을 이순신이 끊었대. 보급이 있지도 않은 보급을 무슨 이순신이 끊어. 말도 안 되는 소리. 그 일본 놈들이 어떤 작전을 썼냐면 배 500척을 가지고 와가지고
부산에다 정박해 놓고 그 500척은 뭐냐면 전쟁을 하러 다니는 게 아니야. 이 돌아다니면서 섬을 끼고 이 바닷가에 농토가 좀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 가가지고 또다시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. 그걸로 노략질해가지고 그 식량을 부산에 있는 변기창에다가 싸놓고 일본 군대를 먹이고 남는 거는 일본으로 보내는 거죠. 그러면서 걔들 동시에 조선인 사냥을 했어요. 조선 청년들, 청년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청장년.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장차 조선하고 일본하고 전쟁하는 데 있어서 얘들이 다 군인으로 징집되거나 의병으로 가. 그러니까 이건 씨를 말려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500척은 후방에 다니면서 젊은 놈들은 다 납치하고 저 식량 다 탈취하고 노약자들만 놔두는 거예요. 왜냐하면 노약자는 다 죽이면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. 7년 전쟁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농사를 지어야 그놈들은 또 뺏어온단 말이야.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을 다 납치하러 다녀가지고 그걸 일본에다 갖다 놓고 그 시모노세키 항에다 노예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서양에다가 흑인 노예의 40분의 1 헐값을 팔았다고 하는 건 역사적 사실 다 지금 증명이 된 거예요. 뭐 수륙 병진 정책을 이런 거 주장하는 이 학자라는 놈들 이 머리통을 다 내가 그 세탁비를 그냥 닦아줬으면 좋겠어. 무슨 일본 놈들이 무슨 배를 세상 보급을 해요. 조선 팔도에 다 걸려있는 게 일본 놈들이 먹는 식량하고 똑같은데 그러고 그렇게 오랫동안 전쟁할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놈들은 바로 올라가서 선조를 잡아가지고 항복을 받거나 선조를 죽여가지고 바로 일본 놈들이 통치하는 걸로 했는데 무슨 거기서 일본 놈들이 무슨 뭐 수륙병진 정책을 해? 이런 얼어 죽을 놈들 이거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 하는데 임진왜란이라고 지금 소설가다 써놓는 거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거든. 거의 99%가 다 거짓말이에요. 그 거짓말일지라도 그 일본 놈들이 배 몇 척을 가지고 조선 수군을 공격해온 사실이 있나 없나 봐. 원균이 한 18건을 싸웠는데 18건 동안 일본 놈들이 쳐들어온 건 단 한 건도 없어. 굳이 따진다면 한산 대첩을 들 수 있는데 한산 대첩도 그놈들이 쳐들어온 게 아니고 걔들이 식량 노략질이 부진하니까 원균이 하도 막아가지고 부진하니까 식량 노략질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작전상 거기 모여있는 놈들을 우리 조선 수군이 왕명에 의해서 한산도에 가서 직결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첩보선 한 3개가 가가지고 일본 놈들은 알짱알짱하다가 막 도망왔어. 도망오니까 일본 놈들은 그럼 한 서너 대 그걸 잡을 거라고 뒤 쫓아오다가 한산도에 그 포위망에 딱 들어오니까 거기서 하객진 쳐가지고 그 때려 부신 거지. 그게 일본 놈들이 작정하고 조선 수군을 침략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. 내가 앞으로 그 임진왜란사를 다 조명할 예정인데 이게 하나하나 보면 원균이 그 가서 잡은 거, 이순신이 가서 잡은 거 보라고. 그놈들이 배 가지고 공격 온 게 하나도 없어요. 전부 가서 배 대놓고 노략질하러 가서 바닷가에다 세우는 빈 배를 거기 경비병 한 30명 있는 거 그거 때려부시고 장기만 막 거창하게 써가지고 일본 군함 몇 척을 때려 부셨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과를 부풀려가지고 이순신을 영웅 만드는 그런 그 못된 짓을 한 건데 오늘 뭐 길게 하면 여러분 지루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.